칼림바는 칼림바는 악기의 몸통에 여러 개의 철편을 고정시켜 놓은 악기를 칼림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실로폰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로폰은 양쪽을 다 고정을 시켜 놓은 반면 칼림바는 이렇게 한쪽만 고정을 시켜 놓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공중에 띄워진 악기를 칼림바라고 합니다. 네, 칼림바는 아프리카 민속 악기로 약 3000년 전부터 이 철편 대신 대나무와 비슷한 재질의 식물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간신앙 의식에 쓰여졌었던 이 악기이고요. 그러다가 약 1300년 전부터 철기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지금의 이런 철편으로 만든 형태의 칼림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칼림바의 명칭은 아주 많습니다. 워낙에 아프리카의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이 칼림바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는데요. 짐바브웨나 케냐에서는 칼림바라고 했었고, 르완다라는 곳에서는 이켐베, 콩고에서는 디켐베, 또 산자에서는 산자 또는 산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20세기에 휴 트레이시라고 하는 영국의 민속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명칭들 중에서 칼림바라는 이름이 채택이 돼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칼림바를 널리 전파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악기를 칼림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반투족 언어로 이 칼림바는 작은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칼림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울림구멍이 있는 칼림바는 솔리드 칼림바라고 해요. 그리고 이 칼림바에는 울림구멍이 없죠. 그냥 나무, 통으로 되어 있는 이 칼림바는 플레이트형 칼림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뭐를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픽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는 픽업 칼림바라고 해요. 그래서 연주나 공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렉트릭 칼림바라고도 하고 또 픽업 칼림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픽업 칼림바, 솔리드형 칼림바, 플레이트 칼림바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철편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도 명칭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철편이 17개. 이 철편의 개수를 다 세어보면 17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7철편 칼림바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칼림바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요 나무는 몸통 또는 바디라고도 하고요. 여기 우리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요 쇠는 철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시면 이 철편을 받치고 있는 두 개의 나무가 보이시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나무는 하이 브릿지, 얘는 로우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 브릿지와 로우 브릿지 사이에 이렇게 철로 또 이렇게 가로질러서 대놓은 것이 있잖아요. 얘는 제트 브라켓. 그리고 로우 브릿지 요 위에 보시면 철이 보여요. 그래서 그 철편 밑에를 로우 브릿지 위에와 철편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대놓는 요 동그랗게 생긴 가느다란 쇠, 얘를 실린더 너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울림구멍,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울림구멍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칼림바에는 없지만 또 이렇게 픽업 출력 단자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픽업 출력 단자라는 것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Z 브라켓이니 실린더 너트니 이런 거는 뭐 기억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 바디, 몸통, 그리고 철편, 울림구멍, 네, 요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 철편에 숫자와 영어가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가 지금 흐리기 때문에 연주를 하실 때 잘 보이지 않거나 빛의 반사가 되면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살림바 상자 속에 이렇게 작은 비닐이 들어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숫자와 영어가 프린트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색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요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칼림바와 제가 붙여놓은 칼림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시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네임펜을 가지고 적었어요.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이렇게 저는 수정액을 이용해서 이 홈을 수정액으로 메꾼 다음에 살살살살 긁어내면 이렇게 각인이 이렇게 선명하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는 이대로 쓰겠다, 아무것도 없이 쓰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쓰셔도 되고, 나는 네임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 놓겠다, 또는 수정액을 이용해서 적어 놓겠다, 나는 그냥 스티커를 붙이겠다, 네, 요거는 각자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스티커는 무엇이냐? 철편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연주를 하시다 보면 좀 개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록색이나 빨간색 이제 하나를 쓰셔도 되고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우선 기본은 이 제일 긴 1번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얘를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붙여 놓으시고, 기본이 C 1번에 붙여 놓으시고 두 칸 떼고 또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칸 떼고 붙이시고, 또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또 붙인 이 가장자리에 붙인 요 두 개에서 두 개를 또 건너뛰고 6번,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이 하나 있는 5번, 네,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까 그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연주를 하는 거를 보여드렸을 때, 어디에 있는 거구나를 이제 대충 짐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붙이셔도 되고, 나는 그냥 안 붙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붙이셔도 되는데, 단점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울림이 약간 좀 둔탁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붙이시고 너무 보이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시고 뭐 수정액이나 네임펜이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것도 연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좀 편하게, 눈이 좀 덜 피로하게 배우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자에 보시면 이렇게 망치가 들어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 망치는 무슨 망치냐면, 이것도 칼림바도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율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이 망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그 악기는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받으신 건데,
혹시라도 이제 이용을 하시다가 소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때는 이제 이 조율을 이 망치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에 스마트 칼림바라고 치시면은 조율을 할 수 있는 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앱을 까신 다음에 그거를 열어놓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튕겨주시면 그 소리에 의해서 이제 침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조율이 되는데 영어가 나와 있잖아요. C를 치셨을 때는 그 조율기가 C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C에서 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올려줘야지 이제 음이 맞춰지는데 그때 이 망치를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치신 이 철편을 치셔야 돼요. 근데 얘를 밑에서 위로 치시면 음이 올라가고 그 침보다 너무 위로 올라가 있다. 가운데로 맞춰야지 되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다. 얘를 내릴 때는 위에서 밑으로 치시면 돼요. C를 내가 조율을 할 거다. 음을 내릴 거다. 그러면 그냥 치시다 보면 옆에 걸 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려고 하는 조율을 하고자 하는 철편의 옆을 이렇게 손으로 막으신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통통통통 쳐주신 다음에 또 해서 그 침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올려야 된다 그럼 이렇게 치시는 것보다 얘를 살짝 돌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거는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통통통통통 치면 얘가 올라가면서 음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조율을 하실 때 이 칼림바를 바닥에 딱딱한 책상 위에 내려놓으시고 조율을 하시면 칼림바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제 무릎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통통통통 쳐주거든요. 그리고 올려야 된다 그럴 땐 칼림바를 뒤집어서 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두드린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고 조율이 됐는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연주하는 그 자세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칼림바는 엄지 피아노라고 해요. 그래서 양손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데 우선 엄지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지는 이 건반, 철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검지, 양쪽 손의 검지는 이 측면 이 측면을 살포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손은 이렇게 뒤에를 감싸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세게 잡으시면 손에 무리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그냥 얘가 떨어뜨리지만 않을 정도의 그런 힘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가운데 1번 C는 보통 오른손으로 하고 그래서 오른손 이쪽 철편들은 주로 오른손으로 연주를 하시고요. 1번 왼쪽 이쪽 철편들은 왼손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편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밑으로 구부러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너무 위부터가 아닌 요 부분을 밑으로 쓰다듬듯이 해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누르시고 튕기시는 게 아니고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서 튕기는 소리가 아니고 쓰다듬듯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얘를 번갈아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아주 없으면 소리가 안 예쁘고 어느 정도 손톱이 있어야 얘를 쓰다듬으면서
내 살을 지나고 손톱을 지나면서 소리가 예쁘게 나거든요. 이번 주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칼림바의 정의나 역사 또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연주를 하게 되니까 한번 어떻게 잡는지 정도만 하시고 손톱, 엄지손톱은 좀 살짝 길러주시고 그리고 나는 좀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그냥 소리 상관없이 쇳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지 아니면 부드럽게 이 정도 힘을 주면 소리가 이쁘구나 뭐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손 푸는 정도로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직접 연주하실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